자, 가볼게요. 뭐 사실 우리 이거는 최근에도 풀었던 내용이라서 그거 그냥 똑같이 풀면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그거랑 달랐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풀었던 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줬었고 이거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식을 그냥 원점으로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어 놓고 풀면 되죠. 여기를 그냥 y는 mx라고 잡자. 그럼 여기서 내가 OA 대 OB가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세 칸 만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되고 거기를 지나는 지수함수 만들어주면 되죠. 이 녀석이 Y는 AX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그랬으니까 1대 3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여기 X좌표와 여기 X좌표도 1대 3이겠구나 해서 여기를 K로 잡으면 여기 3K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뭐 쓰는 거야? 얘 그냥 얘네들 넣었을 때 같습니다 쓰는 거니까 M 곱하기 3K는 A의 3K 우리 지금 풀었던 건 비슷하게 풀게. 그 다음 M 곱하기 K는 A의 K입니다 해서 뭐 하면 나눠버리면 왼쪽은 3이고 오른쪽은 A의 2K 나오니까 이런 식이 하나 잡히겠지. 괜찮죠? 우리 이거 한 1, 2주 전에 풀지 않았나? 어쨌든 그 비슷한 문제 정확히 나도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좀 다른 거는 여기가 C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B, D, C야. 그러면은 평행사 변형이 이루어지려면 D점이네 A, B의 D, C니까 요쯤에 D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소리는 자, 물론 얘네 둘이가 평행입니다. 그걸 써도 괜찮은데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아? A에서 C까지 변화량과 B에서 D까지 변화량이 그냥 완벽하게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지. 그치? 평행사 변형이니까. 그러면은 A점의 좌표는 뭘로 잡을 수 있어? K, MK로 잡을 수 있고요. 여기는 0,1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요 녀석은 3K, 3MK 정도로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A에서 C로 갈 때 어떻게 돼? K만큼 빠졌고 X좌표는 Y좌표는 MK 빠진 다음에 1 더했으니까 그럼 D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얘 K만큼 빼서 2K에다가 MK 빼놓고 1 더하면 되니까 2M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지. 괜찮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 다음 조건이 어떤 거래요? 자, 직선 AD와 BC의 기울기의 차가 1이라 그랬는데 요 기울기가 딱 봐도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쵸? 음수가 아닌 이상. 그치? 음수가 아닐 것 같고 여기가 2K니까.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자 AD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 뺄게 K분의 MK 플러스 1 정도가 될 거고 얘네 둘의 기울기는 3K분의 3MK에다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1한 녀석이 얘랑 같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 할까? 위아래 3 곱할게. 여기 3MK 여기 3으로 바뀌고 여기를 뭘로 해? 플러스 3K로 바꿔버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가 같으면 되죠. 그치? 그럼 얘네들이 분자 같으면 되니까 3MK 날아가게 되면 3K란 녀석이 몇이야? 4 정도가 될 거고 K는 3분의 4 정도로 나오겠지? 그럼 K가 3분의 4라는 소리는 요 식이 A의 3분의 8 정도 된다는 소리니까 3의 세제곱이 몇이라는 소리예요? A의 8제곱이네. 그럼 우리가 계산할 거는 A의 16제곱이니까 27 곱하기 27을 해주면 되겠죠. 괜찮지? 이렇게 해서 계산 좀 끝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도 얘기는 할게요.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귀납법 문제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고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첫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항상 귀납법 풀 때는 내가 아는 거, 지금 아는 게 어떤 거예요? A의 5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A 1제곱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귀납법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뭐 A2 더하기 A3은 몇입니다. 뭐 이딴 거 나오잖아. 그럼 걔네들 먼저 구해놓고 뭔가 구해놓은 다음에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 숫자로 출발하는 게 좋아. 그럼 내가 이거를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축을 좀 정리하면 되겠죠. AN 플러스 1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AN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AN이란 녀석은 2의 AN 플러스 1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가능해요? 그냥 여기다가 A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인가? N인가? N이네. N에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0으로 가게 되면 밑에 거는 0일 거고 위에 거는 자 여기에 4가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야? 내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결과가 자 요걸 따를 때는 어떨 때 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홀수일 때 출발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무조건 뭘로 나와야 돼? 홀수로 나와야 돼요. 결과가 짝수로 나오면 그 케이스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7이니까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플러스 이 녀석 그러니까 여기 4가 되면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마이너스 7. 그 다음 또 가는 거야. 여기는 몇이야? 여기는 3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면서 여기 3이면은 5 정도 되니까 여기도 3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이런 케이스는 가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만 가는 거야. 그냥 여기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도 이제 5가 되겠고 여기는 0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0까지만 잘 차분하게 가주시면은 뭐 틀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하세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근데 틀리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그 22번의 귀납법 형태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고 요까지만 할게요. 근데 거꾸로 쓰는 걸 연습을 해라. 그리고 아는 것부터 출발하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문제를 변형할수록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제 그 변형하는 거 알려줄 때 한 친구가 끝나고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들 다 그렇게 풀었어서 다행이긴 했는데 아니 조금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어쨌든 잘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일단은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썼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지난대요. 누가? y는 마이너스 2x가. 자,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여기 대칭점에 대해 대칭이죠. 그럼 내가 얘랑 얘의 선을 잇게 되면 무조건 대칭선을 지날 수밖에 없지. 요거는 극대극소인 포인트니까. 이게 괜찮죠? 요거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딱 취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변곡점 대칭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 문제 없지. 괜찮죠? 요거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점을 잇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를 가운데 대칭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 7이래. 그럼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7인 지점 있으면은 이렇게 무조건 대칭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극대극소를 잇게 되면 대칭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뭘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얘네 세 점이 y는 어디 있기만 하면 돼?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자, 그렇게 풀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야? 얘와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 그냥 얘네 차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요 그림을 덩어리째로 자, y는 마이너스 2x 타고 이동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그림이 실제 그림이랄 건 없지만 이 정도였는데 내가 얘를 여기가 극대, 여기 대칭점, 여기 극소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여기로 이동을 시켰어.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극대와 극소 값을 구한다 그래도 이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오케이? 이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얘를 이동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그 소리는 내가 이 점을 여기 위에 있기만 한 마음대로 점을 세팅해도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동해도 어차피 극대극소 차이가 똑같다는 소리는 내가 요 점을 내가 제일 편한 점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어떤 점? 0,0으로. 그럼 문제가 엄청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얘네 세 개가 마이너스 2x를 타고 움직이기만 하게끔 된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대칭점을 0,0으로 잡자고. 그럼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베타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비율관계에 따라서 비율관계 안 써도 되고 비율관계에 따라서 여기가 몇이라는 것도 뭐 2베타라는 것도 그냥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0,0이니까 뭐 아니면 여기 대놓고 그냥 여기 루트 3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자 우리가 어째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게. 그럼 이렇게 내가 식을 세우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x랑
이 fx랑 교점이 얘네 세 개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fx에다가 마이너스 2x와 교점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쓸게. 얘와 마이너스 2x의 교점이 0과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괜찮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체크할 게,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요거 그냥 프라임 할게요. 여기 넘어가고 저쪽 넘어가자. 마이너스 2x로 넘어갈게. 자, 그럼 f 프라임 x란 녀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쓸 거냐면 요걸 좀 쓸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라는 녀석은 어디의 근이에요? f 프라임 x는 0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f 프라임 x 구하자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f 프라임 x는 얘 하나씩 미분하면 되잖아. 얘 미분하면 얘네들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얘네들 곱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x. 얘 미분하면 얘네들 곱하니까 x제곱에 플러스 베타 x에 마이너스 2 정도 되니까 베타 x 날라갈 거고 3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요거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란 소리야.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두 근의 곱 쓸까요? 3분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란 녀석은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제곱입니다. 나오니까 플러스 때리면은 베타 제곱 몇 나와요? 1 정도 나오겠네. 베타 값은 1 나오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좀 편하게 풀지 않을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야. 파악을 하는 게 얘 길이를 구하래. 그럼 그 소리는 얘가 좌표가 어떻게 변화해도 이건 똑같을 거야. 문제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평행 이동만 시킨다면 여기 길이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치? 그럼 그걸 이용하자는 소리야. 이해되겠어? 괜찮아?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면은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질 거야. 그럼 베타 값이 1이니까 자, 여기까지도 할게요. 자, 이거 칠게. 혹시나 이 다음에도 또 막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자, 베타가 1이야. 그럼 여기 길이가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fx면은 f 프라임 x의 요만큼의 넓이가 여기 높이 차죠. 그치? 그러니까 요 높이는 6분의 최고치 한계수 3에다가 여기 길이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 그래서 몇인 거야?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푸시면 좀 간단하게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죠? 요거는 좀 저런 것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13번은 딱히 뭐 별게 없어요. 사실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식사해서 풀면 되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13번에 자, 가번에 자, 일단 뭐예요? 가번에 기함수야. 기함수면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야 돼. 0,0을 지남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나번에는 그냥 적분할까요? f1-f0 값이 몇이래? 1이래. 그 소린 얘가 0이니까 f의 1 값은 1입니다. 정도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은 0,0 지나고 1,1 지나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ft가 0을 만족하는 양수 t가 존재하고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미지수 세우는 게 제일 편해. 여기서 뭔가 밑에 거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그냥 어떻게? 기함수라 그랬으니까 3차식이면 우리는 뭐랑 뭐만 필요해요? 3차식과 1차식만 필요해. 그치? 기함수니까. 그럼 그 fx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 두 개잖아. ax 세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끝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t가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t값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t세제곱 더하기 bt 해서 자, t로 묶게 되면은 at제곱 플러스 b 정도 되니까 얘가 0 되도록 하는 t값 존재하는 건데 양수니까 여기는 아닐 거니까 t제곱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를 만족하는 t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얘 당연히 양수라는 소리지. t값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야. 괜찮아? 여기까지는 잡아놓고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그냥 적분해야죠. 자, 0에서 몇 가지 t까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바로 적분할게. 그냥 여기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적분하면 4분의 1 a의 x 4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b의 x제곱 여기 몇 가지? t에서 0까지. 그럼 요 녀석 넣으면 4분의 1 at 4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bt제곱. 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t제곱 구했으니까 그냥 요거 갖다 씁시다. 요거 괜찮죠? 요거 갖다 써도 그대로 집어넣자. 그럼 t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1 a에다가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될 거고, 그럼 여기는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 정도 되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날리면은 4a분의 b제곱, 4a분의 b제곱.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한 방에 곱합시다. 한 12a 정도 곱하자. 양쪽에. 그럼 여기는 3 곱해지니까 3b제곱에, 여기는 6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b제곱에, 여기는 요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a 정도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b제곱, 그럼 3b제곱이 4a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f1 값이 1이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빼낼 수 있겠네. 얘네 둘 갖고서 a 더하기 b가 몇이다? 1이다 빼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 대신에 3b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 4에다가 1-b입니다 해서 b값 구하면 되죠. b값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a값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풀어서 그냥 a, b값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이 정도까지 맞추시면 괜찮아요. 사실 뒤에 것도 물론 이게 뭐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12번이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 13번은 그래도 쉬운 편이니까 이거는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13치고는 좀 쉬웠으니까. 뭐 3회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1회보단 2회가 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즘 수능에도 좀 더 맞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오답을 하시고, 작년 것도 수능 디펜스 검수해달라 해서 검수도 했었는데 작년 것도 포함해서 제일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잘 한 것 같아. 너무 과하지 않게. 물론 30번은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좀 별로인 문제고, 좀 계산이 많아서 그게 뭐 좋다는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4회차까지 보는 거니까 22번에 삼각함수 들어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자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지수로그 문제가 사실 또 3, 4회차에 넣어야 될 수 있으니까.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죠.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자, 일단 그래프 그리려면 주기부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fx가 사인에 t분의 1의 x 정도 되니까 주기는 몇이에요? 2파이 t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주기란 녀석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 그리게 되면 여기가 2파이 t, 여기가 파이 t 정도 되겠지? 근데 요 녀석이 뭐래요? 요 녀석을 a라고 잡재. 그치? 그리고 a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l이 만나는 두 점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한번 지나볼까?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D점이라고 하재요. 자, 일단은 다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리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이 정답을 유추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그랬을 때 지금 D점 찍어서 BCD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기울기를, 자, 그럼 첫 번째 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언제가 최대일까? 그래서 여기보다 조금 더 눕혀봤어. 왜? 이 길이가 좀 더 눕혀야 길어질 거 아니야. 그치? 조금 더 눕혀볼게. 조금 더 눕혀보면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에 똑같은 D가 되는데, 자, 얘는 여기서 이만큼이 늘어났는데 요 높이가 너무 낮아졌어요. 그쵸? 높이가 너무 낮아졌어.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세워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세워볼게. 이렇게 좀 세웠어.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 돼서 요쯤에 한 요쯤? 요쯤이겠죠? 대칭 열어야 되니까. 요즘 여기가 C점이 돼서 하니까 높이는 높아졌는데 여기가 너무 짧아졌어. 그치?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일까? 그 중간일까 했을 때, 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제일 과감하게 해라. 일단 자, 어떻게?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높이를 최대치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봐봐. 얘가 어느 중간에 있을까? 얘를 t로 잡고서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보다 그럼 걔를 잡은 다음에 기울기도 빼야 되고 넓이도 지금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일단은 넓이를 한번 최대치로 빼보자. 그러니까 높이를. 그럼 높이를 최대치로 빼게 되면,
자, 높이를 최대치로 빼게 되면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와 여기를 지나면 높이가 최대치로 빠지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C인데 C에서 그었을 때 여기 안에서 만나는 게 없어집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계속 C에서 내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여기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얘가 너무 작아지고 높이가 낮아지면 얘가 너무 넓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넓게 하면 높이가 너무 낮아져요. 근데 내가 그냥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푸는 거지 해서 그럼 일단 높이라도 최대로 맞춰볼까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 여기서 가로선 했을 때 여기 안에서 만나는 게 없어요. 그 만나는 뒷점이 어디로 넘어가? 옆 칸으로 넘어가요. 그치? 이렇게 되니까 D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이때가 당연히 넓이 최대겠지. 제일 크죠. 그치?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여기로 할까? 여기로 할까? 여기로 뒤로 할까? D. 여기에 D겠네. 그럼 높이는 몇이라는 소리야? 높이는 2. 자, 여기는 몇이에요? 천죽이니까 2파이 T. 괜찮지?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구해지기 쉬워져. 여기 펄치야 파이 T잖아. 그럼 요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소리야? 파이 T에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T분의 2가 되겠죠. 기울기.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냥 문제가 아주 엄청 쉽게 끝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처음부터 저 그림을 생각을 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여기서 안 만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네. 이 생각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너무 단서가 없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계속 높이가 해결되면 얘가 해결이 안 되고 얘를 그럼 이 중간 어디서 뭐 가운데쯤인가 해서 가운데쯤으로 했는데 좀 이상 뭔가 명확하게 딱 포인트가 없잖아. 그럴 때 그냥 양극단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내가 찍어서 푼다가 아니라 이럴 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끝으로 갈 때 한번 해볼까 했을 때 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증명을 하고 서술형 써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때 되네 이렇게 되면 끝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케이스 분류도 마찬가지야. 케이스를 분류를 다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맞았어. 그럼 그냥 끝인 거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양극단으로 해보는데 그러니까 넘어가는 애를 발견하는 순간에 뭔가 좁은 시야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문제 푸는 게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쉬우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야.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근데 올해는 수투 얘기할 때도 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하게 작년에 내신할 때는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랑 내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확통만 좀 소수라서 자 일단은 그 3차 함수 접선의 개수를 좀 얘기할게요. 왜냐면 거의 안 나왔어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물론 내가 중간중간에 그 처음에 알맹이할 때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여기 그냥 여기선 변곡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 대칭점이 변곡점인데 그러니까 곡률이 변화하는 지점 여기서의 접선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로 만들어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요 접선과 동일한 평균 변화율로 만들 수 있는 거 없어. 우리가 평균값 정리할 때 무조건 이제 얘네 둘과 같도록 하는 평균 변화율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 치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거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어쨌든 요 변곡 접선 어쨌든 요거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 요때랑 곡선 위의 점들 여기 위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2개 그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변곡점 대칭점에서 접선 그은 거랑 곡선 위에서 접선의 개수 그으면 2개 그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서 그으면 여기 하나랑 여기서 이렇게 변곡 접선 하나 나오는 거고 요 점에서는 자기 하나랑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 2개씩 나온다고. 지금 내가 이걸로 칠한 게 2개예요. 2개. 그 다음에 자 여기 변곡점 위에 대칭점 위에랑 그 다음에 요 안쪽 여기서는 1개 그을 수 있어요. 여기 대칭점이랑
요 곡선과 변곡점 사이 여긴 한 개. 그 다음에 조금 이 광활한 지역 있지? 요 바깥쪽. 바깥쪽에서는 곡선의,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를 3개 그을 수 있거든. 이 점이라 치면은 여기 하나, 요쪽 위에 둘, 여기 셋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좀 그래도 편합니다. 요게 좀 알고 있어야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판단해서 자, 문제 뭐라 그랬냐면 자, x축 위의 점 t,0에서 그럼 t,0이 어디 있는지 몰라.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t,0에서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gt인데 자, a라는 집합을 보니까 gt가 2야. 그러니까 x축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2개여야 돼요. 괜찮아? 2개여야 돼.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t 값이 3개래. 그럼 이런 거잖아. 그 판단하면은 내가 x축을 그었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는 점이 3개가 나와야 돼. 자, 접선을 2개를 그을 수 있는 점이란 녀석은 어디 위에 있다는 소리야? 여기 변곡접선 위에 있거나 아니면 3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죠. 내가 x축을 쫙 그었을 때 그런 점이 3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 또는 얘랑 교점이 몇 개란 소리야? 3개란 소리지. 괜찮아? 이해되겠어요? 자, 다시. 자, t,0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게 2개여야 된대요. 그럼 그 소리는 저 t,0이 여기 곡선 위에 있거나 변곡점 위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만족하는 t,0이 3개란 소리는 내가 여기다가 x축을 그냥 하나 쭉 긋게 되면 요 변곡접선과 요 곡선과 얘 또는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란 소리야? 3개란 소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3개 아니야? 하나, 변곡접선 위 하나, 여기 곡선 위 하나 이렇게 돼서 4개 나오죠. 이 밑으로 긋게 되면 몇 개 돼? 하나,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개의 위치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여기 극소가 될 때랑 극대가 될 때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어? 곡선 위 아니면 변곡접선 위 이렇게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되겠어요? 즉 그걸 보고서 x축 위에 점이 몇 개다? 3개다를 보고서 여기 또는 여기가 x축이겠구나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 이 내용도 들어가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굳이 보자면 첫 번째는 그래서 극소부터 볼게요. 사실 극소에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이걸 그리고 나서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걸 집합을 다 쓰면서 해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격하게 그릴게요. 거의 수직처럼 그릴게 그냥. 실제는 아니겠지만 좀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여기가 x축일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축이게 되면은 만나는 점이 3점이니까 내가 여기를 t1로 잡고 여기를 t2로 잡고 여기를 t3으로 잡을게. 괜찮아? 그러니까 요 3개가 뭐라는 소리야? a의 원소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 그으면 1개, 2개, 여기서도 접선 그으면 변곡 접선 하나랑 여기 하나, 여기서 접선 그으면 여기 자기 거 하나랑 여기 위에로 하나 이렇게 2개씩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비란 집합은 어떤 녀석이에요? 비란 집합은 g의 t를 2를 만족하는 t 값을 구했는데 걔를 다시 뭘 집어넣어야 돼? fx에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함수값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원래는 뭐예요? f의 t1, f의 t2, f의 t3이잖아. 원래는. 그치? 원래는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fx인데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t1과 t3은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똑같이 몇 나와요? 0 나오지. 그럼 얘네 둘은 그냥 여기는 0이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t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녀석이 뭐가 돼? f의 t2가 되겠죠. 요 녀석 그냥 계속 쓰기면 k로 쓸게. 그럼 여기를 그냥 k로 씁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게 b의 원소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a-b 값이 9래요. 그럼 a만 갖고 있는 게 9란 소리고 0과 k는 여기도 갖고 있다는 소리지. 그럼 a의 집합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0이랑 k는 그대로 갖고 있고 9만 따로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소리는 아까 요게 t1, t2, t3이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0, k, 9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k 값이 무조건 뭐예요?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k는 양수지. k가 양수야.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볼 게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0, k, 9이거나 0, 9, k를 보면 되는 거야. 뭐부터 볼래요? 뭐부터 볼래?
여기 이거 중요해요. 이 되게 중요하거든. 뭐부터 보냐가 이거 어제 요거 맞춘 친구가 2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1명 같은 경우는 여기 케이스에서 첫 번째 빡 했는데 그냥 답 나와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뭐부터 볼래? 자, 케이스 2가지야. 내가 써볼게. 일단 지금 물론 이 케이스도 해야 돼요. 여기가 X축인 케이스도 해야 되는데 얘도 일단 2개 해야 되니까 자 선택해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변곡 접선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케이스 0이고 여기 K고 여기가 9인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 X축인 거고 3차 함수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는 여기 0이고 여기 9고 여기가 K가 돼 있어요. 뭐부터 할래요? 자, 이런 거는 자, 물론 이제 15번이니까 복잡한 것부터 해야지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 되는 것부터 일단 해. 숫자부터. 어느 쪽이 빨라요? 왼쪽이 훨씬 빠르죠. 왜? 비율 관계도 알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거 알아? 여기 변곡점의 X좌표 대칭점 6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비율 관계 괜찮지? 여기가 3일 거고 여기가 6이라는 거 아니까 그 심지어 식도 나오잖아. fx라는 녀석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0을 지나고 9를 여기는 식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 여기는 식이 fx는 x에 x-k의 제곱 잡히는 거고 여기가 3분의 k고 3분의 2k잖아. 결국 구하긴 해야 되거든.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미분 한번 할게요. f'x는 x-9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x-9 이렇게 되니까 내가 6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녀석의 x절편이 k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구해야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구할게. 자, 여기다 6 집어넣게 되면 f'6이란 녀석이 자, 어디 계산 기억나니까 마이너스 27이야. f6 값이 54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야 돼. 그럼 요때 이 변곡 접선이 어떻게 정리된다는 소리야?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27에 x-6에 플러스 54란 소리지. 그러면은 얘가 y 값이 0이 될 때에 x 값이 k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k 값이 들어가면 여기 0이란 소리잖아요. 맞아요? 괜찮아? 괜찮지? 여기 x절편이 여기가 k인 거야. 여기 k인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몇이면 돼? 2면 되니까 k 값이 8이 나와. 그럼 우리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자, 아까 우리 요 값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8을 f에다 집어넣으면 이 f의 8이라는 녀석이 무조건 몇이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8 집어넣으면 몇 나와? 8 나오죠. 그럼 끝인 거야. 끝이네 되는 거고. 자, 요 케이스도 볼게. 딴 것도 볼까? 요 케이스 같은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산 안 할게요. 변곡 접선 구해야 돼요. f' 이렇게 쓸게. 2분의 3k에다가 x-2분의 3k에다가 플러스 f의 2분의 3k는 y. 요게 변곡 접선인데 여기 위에 누가 지나가는 거야? 9,0이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9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f9 값이 몇이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f0과 fk는 0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k값 구한 다음에 여기다 9 집어넣고 k가 나오는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안 되겠죠. 그런 거야. 계속 막 했어.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이거 솔직히 운이에요. 뭐 어떨 땐 저게 답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계산이 빠르니까 얘부터 해서 안 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도발 가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떨 때도 있겠어요. 자, x축이 위에 있는 것도 계산 안 할 거야. x축이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똑같아. 여기가 x축이면은 변곡 접선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데 자, 여기 T1, T2, T3이라고 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얘랑 결과값이 똑같아. 근데 지금 K가 어떤 수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K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K 값이 뭐예요? 음수값으로 나오는 거야, 얘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F의 0, F의 K, F의 9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과 K만 나와야 되니까 얘네 둘이 0 나왔으니까 요 녀석은 무조건 K가 나와야 되잖아. K 값이 음수니까 여기는 그냥 순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K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야.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더 골 때려요. 요 간격이 몇이야? 9-K니까 여기 좌표가 K 플러스 3분의 9-K 정도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3분의 2K 플러스 9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식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fx는 x-9에다가 x-k의 제곱일 텐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f'의 3분의 2k 플러스 9에다가 x-3분의 2k 플러스 9 f의 3분의 2k 플러스 9는 y입니다.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0,0을 지납니다. 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딱 집어넣었을 때 f0 값이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오면 되는데 이해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f0 값이 k가 나오는가? 그래서 0 집어넣어서 k가 안 나오네?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이 케이스를 알면 여기는 0 집어넣으면 몇이야? k 값이 그냥 마이너스 9k 제곱이잖아. 걔가 k가 나오려면 k가 뭐 9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집어넣어서 맞는가 체크해보면 되지. 근데 k가 9분의 1이면 음수 아니잖아. 버리면 되겠네, 이 케이스는. 여기도 그게 되면은 여기다 9를 집어넣었을 때 걔가 k가 나와야 되니까 k 값을 미리 구해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집어넣어서 얘를 지나는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고. 근데 얘부터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이해하면 좀 좋고요. 어쨌든 집합 관련된 거는 그래서 보통 경년에 한 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로는 좀 표현해서 한 20번 정도? 15, 20에 나온 거 본 적 없고 한 13번, 12번, 20번 정도의 그 집합 표현에서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오답을 좀 다 하시고요. 자, 숙제는 수요일까지 그때 지난번에 드린 30몇 문제짜리 프린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오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고 자, 모의고사 요거 하나만 풀어오세요. 알겠지? 자, 풀 때 똑같아. 시간제에서 풀고 좀 시간 갖고 못 푼 거 다 체크하고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걸을 거 없어요. 22번 문제 내가 어째 딴 걸로 다 교체해놨으니까 수열이라서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답 하시고 한개 여기다 놓을게. 특히 21번 문제 꼭 잘 참고해서 얻어가세요. 문제 되게 괜찮으니까. 자, 20번도 최근에 우리가 했던 거랑 매우 흡사하죠? 우리 최근에도 음수, 양수 이딴 것들 했었잖아. 음수, 양수 나눠져서 걔는 차이가 있던 거 했었잖아. 기억나나요? 절대값이 있는 거에서 플러스 몇인가 마이너스 몇인가 해갖고 그걸로 구하는 거. 그럼 걔도 그런 식으로 하자. 자, 봐봐. 시그마, 자, n1부터 14까지 an 그냥 더하게 되면 몇이래요? 마이너스 21이래. 자, 그리고 시그마 n1부터 14까지 절대값 an이면 몇이래요? 33이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할게. 여기는 양수의 합을 a라고 하고 음수에다 절대값 붙인 거의 합을 b라고 할게. 그러니까 음수인 녀석들 숫자만 빼서 더한 거 마이너스를 빼놓고 그럼 여기는 양수는 그대로 플러스로 들어가고 음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요 값이 마이너스 21인 거죠. 이해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음수인 숫자들만 더한 값이 b. 근데 여기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음수인 값의 절대값이온 녀석들 전부 다 양수로 바뀌어서 더해진다는 소리니까 양수는 그대로 플러스고 음수도 그대로 플러스 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은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A가 6인 거고 요쪽 파트가 0은 어차피 안 취급 안 해도 되니까 요쪽 파트가 B가 돼서 B는 10입니다. 이렇게 잡자는 소리야. 이해되겠죠? 음수인 거 숫자만 더한 녀석의 합을 이렇게 잡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럼 얘네 둘 갖고서 연립 한 번만 하자. 자, A 더하기 B 값은 몇이에요? A 더하기 B 값은 33 정도 되니까 자, 둘이 더하게 되면 2A라는 녀석이 몇이 돼요? 둘이 더하면 그냥 12 정도 되니까 양수 쪽의 합은 몇이야? 6 정도가 될 거고 음수 쪽이 몇이라는 소리야? 27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음수 쪽의 합이 음수를 그대로 더하면 마이너스 27이 나온다는 소리고 양수를 더하면 6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항이 더 많겠지. 그럼 우리가 자, 공차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1부터 여기가 한 요 정도가 14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AK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자, 요쪽의 합이 마이너스 27, 요쪽의 합이 몇이야? 6이니까 당연히 저 K 값은 뭐는 아닐 거야? 1과 7, 14의 가운데 있는 7은 아니겠죠. 7보다 더 크겠지.
괜찮아. 요거는 발견할 수 있는 거. 자, K가 뭐예요? 자연수죠. 뭐해? 그냥 하나씩 해봐. 첫 번째, K가 8일 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두 개를 다 봐야 돼.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K가 8일 때 여기 있는 녀석의 합은 몇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27이 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녀석의 합은 몇이 되면 돼? 6이 되면 돼. 자, 그러면 항의 개수를 좀 볼 건데, 자, 음수인 녀석 볼게요. 여기가 8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7개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8이면 7항이 마이너스 D, 그치? 공차를 D로 잡으면 이렇게 잡을게. A1, 3, 4, 5, 6, 7. 8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9, 10, 11, 12 한 번만 쓰면 대충 느낌 올 거고 1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차를 D로 잡으면 얘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7D잖아. 맞아? 그럼 얘 그냥 얘를 더하자는 소리는 그냥 1부터 7까지 합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숫자일 거 아니야. 그게 몇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더한 거에다 D를 곱한 값이 몇이면 돼? 27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이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7D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면 2분의 7 곱하기 8의 D잖아.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그게 몇이면 돼? 27이면 되잖아. 음수값 더한 녀석.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D, 2D, 3D에서 4, 5, 6D까지니까 얘는 2분의 6 곱하기 7D가 몇이면 돼? 6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 이렇게 나눠버리면 여기선 D값이 몇 나와요? 7분의 2 나올 거고 여기서는 7분의 2, 그 곱해볼까? 7분의 2 이렇게 곱하면 어때? 8 나오지? 말이 안 되지? 그럼 이 케이스는 아니란 소리야. 아, 얘 아니네. 하나씩 올라가 그냥. 어차피 올라가봤자 몇 개밖에 안 돼. 이게 봐봐. 이거 한 번만 써놓으면 그 다음 계산을 왜 쉽냐면 자, K가 9야. 자, K가 9면 얘가 한 칸 왔으니까 얘 음수값이 어떻게 돼? 하나 더 늘어난 거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더하면 돼? 마이너스 8D까지 더하면 되는 거고 얘는 하나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5D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은 D에서 마이너스 D에서부터 마이너스 8D까지 더하면 되는 거고 양수 쪽은 D에서부터 하나 줄었으니까 5D까지 더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8 곱하기 9의 D가 27이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6의 D가 몇이면 돼? 6이면 되니까 D값은 5분의 2잖아. D값 5분의 2이고 이 녀석을 날려버리면 3이니까 D값이 맨날 4분의 3 나오죠. 얘도 아니네. 이 케이스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10이면 이제 보이죠? 얘는 9D까지 더하면 되니까 2분의 9 곱하기 10D가 몇이면 돼? 27이면 되고요. 여기는 몇 D까지 더하면 돼? 하나 줄었으니까 4D까지 더하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4 곱하기 5D 이거 1부터 4까지 합 괜찮죠? 갑자기 또 저 뭔 숫자 할까봐 6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날려서 얘는 몇이야? 날리면 5분의 3 정도 나올 거고 여기도 날리게 되면 얘도 5분의 3 나오네. 그럼 몇이라는 소리야? 아, K값은 10이겠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고. 괜찮아요? 그냥 하나씩 올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물론 내가 말하는 거는 이거 근데 사실 문제 풀 때는 나 같으면 얘는 안 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풀이니까 얘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이 정도 비대칭이면 얘가 바로 다음 하나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딱 가운데가 7이잖아. 그치? 만약에 7이 0이면 1부터 14까지 합이 똑같으니까 좀 이상할 거니까 이렇게 11 잡아놓고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 20 값을 구하자 그랬는데 자 얘가 10이란 소리는 공차도 나왔잖아. 그 일반항 어떻게 잡으면 돼? K, A의 10 값이 0이니까 자 A의 10 값이 0이야. 그리고 공차가 며칠에? 5분의 3이래. 일반항 어떻게 잡아? 물론 여기서 올려도 돼. 일반 어떻게 잡아요? AN이란 녀석은 공차 5분의 3에다가 10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A의 20값 구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요거 그냥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양쪽이 두 개 다 나온 거니까 요거를 좀 맞춰서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문제 자체 발상이 되게 괜찮다는 소리 여기 절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fx야.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야. 자, 이 녀석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는 2나 3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녀석은 자, 이걸 좀 볼게. 자, 이렇게 좀 볼게요. 일단은 그럼 2랑 3이니까 여기다 2나 3을 한번 갖다 집어넣어보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K가 2로 갈 때 x-2의 제곱이라는 녀석이고
절대값 fx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가게 되면 x-3에다가 세제곱. 절대값 fx의 마이너스 2. 자, 요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그냥 ax로 한번 놔볼게. 그냥 ax로 놓는다고 치면 자, 요 단계를 따라가면 좀 쉬울 것 같거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당연히 ax에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괜찮죠? 그치? x-제곱 인수로 갖는다. 그거 좀 나올 거고. 그럼 그거를 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x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는 2에서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할 것이다. 괜찮지? 문제 없겠죠? 2에서 제곱항을 가지니까 요거 괜찮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의 세제곱에다가 ax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여기 안에 x-3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도 괜찮죠? 그럼 그걸 또 x축에다가 내가 갖다 그린다고 치면은 3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거나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알지? 그치? 순간 기울기는 0이란 지점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통과하는 형태. 요것도 이해되죠? 요거 문제 없겠지?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죠? 자, 그 다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에 자, bx 마이너스 뭐 여기 뭐 플러스 4로 해볼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로 하자. 제곱 1 이렇게 해볼게. 저기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 판단할 때 당연히 어떻게도 판단할 거야? bx-1 안에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내가 계식을 쓰면 bx-1이란 녀석은 x-2의 제곱에다가 여기 몫이라고 쓸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죠.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니까 얘를 내가 플러스 1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 bx라는 녀석은 y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접하는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괜찮아? 요 그림 이해되겠어요? 자, 얘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저런 형태잖아. 그럼 플러스 1이라는 소리는 그대로 1만큼 위로 올렸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x축이 그냥 뭘로 바뀐 거예요? y는 1로 바뀌어서 얘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 요게 성립한다는 소리는 bx란 녀석은 x는 2에서 뭐 한다는 소리야? 어쨌든 간에 접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되겠죠? 요거 납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똑같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세제곱에 bx-1이라고 치면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bx-1이라는 녀석은 x-3의 세제곱을 뭔가 몫으로 갖는, 그러니까 인수로 갖는 녀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내가 플러스 1로 보내버리면 요 녀석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얘가 y는 1이 되면 얘는 3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하는 형태로 지나갈 것이다. 괜찮아요? 이해되겠어? 요것만 되면 사실 끝이에요. 이게 되면은 문제 푸는 게 물론 개형은 여러 가지를 그려야 되긴 하지만 자, 요거는 준비 단계였고 요게 사실 핵심이야.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bx가 뭘로만 바뀐 거야? 절대값 fx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1 대신에 2로 바뀐 거니까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값 fx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fx 접어 올린 거죠. fx라는 녀석이 y는 2랑 2에서 뭐 하면 돼? 접하면 돼요. 그렇지? 2에서 접하면 돼. 이렇게 2에서 접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통과하든 이렇게 통과하든 통과하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절대값 fx에서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3에서 y는 2에서 어쨌든 여기 3에서 내가 이렇게 통과하든 이렇게 통과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4차 함수 그래프를 이런 형태를 가져가진 않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4차 함수의 개형은 뭐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쪽 관련된 거에 3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얘를 어쨌든 접어서 여기가 x축이라서 얘를 접어서 이렇게 올리던 해도 어쨌든 여기가 이쪽에 3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2가 있어야 접어서 올렸을 때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 갖고서 접어 올리면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쟤를 판단으로 이런 거야. 절대값 fx라는 녀석은
x는 y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는 접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3에서는 이렇게 지나건 이렇게 지나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고 이쪽이 3이니까 당연히 이런 그래프 갖고 접을 거니까 자 생각해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될 건데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여기가 자 여기가 만약 여기가 x축이라고 쳐봐. 그래서 여기가 2면은 얘는 맞출 수 있죠. 얘가 못 맞추지. 그러니까 여기를 접어 올리면 얘는 맞췄어. 만약에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얘는 이렇게 맞췄어. 3에서 통과해. 근데 2는 저 위로 올라가 있잖아 이미. 그럼 2에서 접하는 게 성립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맞추려면 뭐밖에 없어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이것만 파악돼도 내가 3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고 2에서 접하게끔 그려야겠구나 하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3은 그냥 그대로 위에서 지나고 그치? 2에서 뭐 하면 돼? 접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되잖아. 괜찮아? 이게 fx 개형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fx, 이게 절대값 fx니까 fx 개형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3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가 몇인 거야? 여기가 2면 되는 거지. 여기가 3이고.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괜찮지? 자 그럼 여기 여러분 비율관계 이건 좀 알아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값이 있으면 몇 대면 3대 1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치? 3대 1 외워야 되니까 자 여기가 이미 여기 간격이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 좌표가 몇인 거야? 여기가 3분의 5 정도가 될 거고 여기는 y는 2잖아. 그럼 fx식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fx식 나왔죠? 나왔죠? 저기. 자 뭐만 몰라? 최고차항 계수만 몰라요. fx는 최고차항 계수 a로 잡을게. 그럼 몇이야? 3분의 5를 그냥 지나고요. 자 3에서 뭘 가져? 3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몇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가 몇이야? f의 2란 녀석은 자 여기가 2니까 여기 값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2겠죠. 그치? 얘가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2입니다.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죠. 괜찮아? 요 단계로.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인수로 골 같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절대값이면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게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통으로 치환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갖고서 아 얘는 2에서 어쨌든 접어서 올리긴 했을 건데 접어서 올린 형태가 2에서 접하고 3에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하면 되겠구나로 판단하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의 ACD가 8분의 1이래요. 자 여기가 8분의 1이래. 여기에 대한 녀석이 8분의 1입니다. 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 넓이가 AC 넓이 대 CB 넓이가 여기는 루트 7이고 여기가 3루트 7이야. 그럼 얘가 주는 거는 얘 넓이가 정확히 몇이고 얘 넓이가 정확히 몇입니다도 나중에 써야겠지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높이가 똑같잖아. 얘는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그 평행하게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죠. 근데 넓이가 1대3이라는 소리는 밑변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1대3이라는 소리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몇인 거야? 여기 길이가 k인 거고 여기 길이는 3k로 잡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직각인 거 나와야 되고 자 직각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각을 이제 세팅을 하나 해야 돼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각이랑 같은 삼각형에다가 미지수를 잡는 거야. 막 엄한데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거? 내가 잡아봐. 여러분들 잘 판단해봐. 자 일단 내가 요 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각을 미지수로 잡아야 될 때는 알고 있는 삼각형과 같은 삼각형에 잡아야 사인 법칙이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미지수를 잡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있어? 직각 있죠. 그럼 직각 삼각형 내부에 잡으면 걔 하나만 알면 뭔가 해결되는 게 많잖아. 아니면은 내가 미지수를 잡더라도 길이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만약에 2K야. 그럼 얘 뭐로 쓸 수 있어? 2K 사인,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만족하는 각은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를 잡긴 해야 되는데 그 잡는 거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잡는 거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왜 잡아요? 라고 했을 때 아는 각과 같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을 사용할 수 있는 각. 그러니까 후보지는 얘 아님 얘인데 얘랑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 녀석을 잡는 거다. 그냥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왜 얘를 꼭 잡아요가 아니라 그냥 얘를 꼭 잡아야 돼요. 사실.
자, 이렇게 잡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세타가 됐으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길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4K잖아. 여기 세타니까 여기는 뭐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4K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그치? 빗변 높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뭘로 쓸 수 있어? 여기는 4K의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괜찮아?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뭘 쓸 수 있냐면 내가 각을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하나 갖다, 아니 사인 법칙을 하나 갖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하나 써봅시다. 자, 어떻게? 사인 예분의 K는 그러면 그냥 8분의 1이죠. 8분의 1분의 K는 사인 세타분의 C입니다. 쓸 수 있잖아. 사인 세타분의 C 길이입니다. 쓸 수 있지. 괜찮아?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괜찮죠? 그럼 얘가 그냥 8K니까 8K의 사인 세타 되는 거지. 누가? C 길이가. 여기 길이가 나온 거야. 여기 길이는 8K의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8K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사실 문제가 거의 끝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쓴 거 뭐 있어요? 처음에 쓰고 넘긴 게 아니라 넓이 조건 안 썼잖아. 넓이 하나 써야죠. 얘 갖다 씁시다. 세타 값 있잖아. 뭐 하면 돼? 물론 이걸로 써도 돼. 8분의 1 그대로 써도 돼요. 나 이걸로 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자, 그럼 얘 넓이 어떻게 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K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똑같은 거 같네요. K 곱하기 K 곱하고 뭐 하면 돼?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얘가 며칠에? 루트 7이래.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요것도 좀 갖다 써야겠네. 그럼 우리 이제 사인 값들 좀 구해야 되니까 자, 그거 하기 전에 그럼 여기서 내가 또 쓸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사인 코사인 값을 뭔가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쓸까? 세변의 길이 알고 있고 여기 세타 값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얘로 갖고 쓸 거예요. 자, 여기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자, 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K로 다 나눠버릴게. 여기가 세타야. 여기는 8 사인 세타. 여기는 4의 코사인 세타. 여기가 1 되는 거죠. K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이 상태로 코사인 법칙 써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자,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64의 사인 제곱 세타는 여기서 16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여기 몇이에요? 코사인 세타 되겠죠. 그럼 여기는 8 코사인 제곱이니까 빼면은 8 코사인 제곱 8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써도 되지. 코사인 제곱 괜찮죠? 이렇게 바로 가도 되겠지? 괜찮지? 그러면은 얘는 8이고 여기 9니까 9 나올 거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72에 사인 제곱 나오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몇 되는 거야? 8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값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루트 8분의 1일 거고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몇 나온다는 소리야? 루트 8분의 루트 7 정도 되겠네.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자. 2분의 1에다가 4K에다가 루트 8분의 루트 7 그 다음에 곱하기 K에다가 루트 8분의 1 이란 녀석이 루트 7이니까 얘네 날라가면서 여기도 날라가게 되면 2 정도 될 거니까 그럼 몇이에요? 4분의 1 K 제곱이란 녀석이 1 정도 되니까 K는 몇 나와? 2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K 값 2 나왔으니까 넓이 그냥 그 다음 거 원래 이거야. 중학교 때 게 기억이 나면 어차피 다 알잖아. 지금 다 아는 값이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입니다. 쓰면 되고 기억이 안 났으면 뭐 써야 돼?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어떻게 닮음이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 닮음이지. 그러니까 여기 각이 이렇게 지으면 AC에 대한 원주각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도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DB에 대한 원주각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일 거잖아. 그래서 얘 대 얘면 얘 대 얘가 되니까 그걸로 D 제곱값 구하시면 D 값 구하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21, 22번에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삼각함수 문제로 연습하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빈칸으로 일단 나왔으니 빈칸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확통으로 가시죠. 확통으로 가겠습니다. 자, 확통 30번이 좀 어렵고요. 사실 28까지는 틀리면 안 됩니다. 27까지 틀리면 28도 사실 좀 그렇고 그렇지. 잘 안 되면 다 세면 되죠. 27까지도 틀리면 안 돼요. 27까지 안 풀어도 괜찮겠죠?
괜찮지? 틀리면 안 돼. 27까지 실수여도 실수 안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자 27번은 살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 또 표장 개수가 늘어나서 이게 무슨 소리 할 수 있으니까 27번은 얘기를 좀 할게. 진짜 26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26까지는. 그리고 이번 내신 디펜스가 특히 몰라 지금 내가 아까 몇 명 많이 보진 않았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그 이상한 번호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도 5번 어제를 포함하면 진짜로 맨 앞장에서 2번 빼놓고 다 1번 틀리는 한 명 있었고요. 어제도 1번 한 명, 3번 한 명, 4번은 2명인가 3명 있었고 5번도 2명, 그러니까 이게 좀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공통으로 다 틀린 한 명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한 명 그렇게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틀린 게 계속 없는 그 중에 막 1번 있고, 그러니까 막 좀 그래. 74점인데 1번 틀려서 이제 74고 막 이런 느낌. 막 이렇게 돼. 74 2점짜리 틀린 거야. 74, 뭐 1번, 4번, 5번, 17번, 18번 어제 다 있었고. 그래서 왜 그랬지? 오랜만에 그래서 쉬운 것도 간혹가다 타임 어택으로 좀 푸는 연습을 다시 또 해야 되나? 너무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것만 풀었나? 뭐 이 생각도 들면서 조금 앞에서 풀다 보니까 그럼 본인도 왜 틀린지 뭘 채점할 때 하는 거잖아요.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7번 볼게요. 27번 이건 내신 정도의 문제니까 자 얘네 평균 무게가 일단은 첫 번째 거는 그냥 이거죠. 빠르게 볼게. n이라는 녀석은 2.027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2 제곱 0.2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자 얘를 100개씩 포장하여 판매할 때 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얘가 원하는 녀석은 100개씩 포장이면은 그냥 100x 정도가 아니라 원래 정확히 100x 바긴 해요. 100x 바야 원래는 그 표본 평균에 100개짜리 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 상관없죠. 100에 2의 x 바랑 똑같은데 우리가 보통 2의 x 반을 그냥 2x랑 똑같이 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원래는 정확히는 요거야. 그러니까 그 100개짜리 포장의 평균은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 자체를 쓰는 거야.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평균을 갖고서 쓰는 거예요. 얘를 그냥 그 개수의 100개의 느낌이 아니야. 100개씩 포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V의 요거라는 녀석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의 여기서 원래 100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10의 4제곱에 V의 X바 정도 될 텐데 이 녀석도 어차피 우리가 이 개수가 어차피 뭐 딱히 정해진 게 아니니까 VX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뭐 없을 땐 그대로 갖다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되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2.7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몇이에요? 100분의 4 정도 되니까 얘가 400 정도 나와서 우리는 어떤 표준 편차? 102점 그러니까 그 녀석 100개씩 포장한 녀석의 평균은 202.7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2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어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100 곱하셔서 하도 되긴 하는데 엄밀한 거는 좀 따져놓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8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은 그냥 어떤 문제예요? 그냥 나머지 문제야. 물론 이거 다 세서 자 앞에 분을 다 세서 모두가 다 세갖고 잘했는데 잘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어. 그 중복조합을 쓰는 건데 다 세서 못 맞추는 건 여러분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쫙 이렇게 다 써 있거든. 잘했어. 잘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서 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세는 건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자 여기서 자 5로 나눈 나머지는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우리 뭘로 나눠야 돼? 5k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머지로 나눠야 되는데 자 A 더하기 B 더하기 자 이렇게 보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네 나머지가 3개가 더해져서 몇이 나오면 돼? 1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11이 나오면 돼요. 괜찮아요? 얘네 나머지가 3개가 더해져 얘가 21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5의 배수가 5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만 모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여기 나머지 여기 나머지가 더해졌을 때 요 녀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야? 1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3개 더해서 1이면 나머지는 5의 배수니까 1 빼놓으면 20은 5의 배수잖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3개 더한 녀석이 1이야. 그럼 001이면 1 빼놓으면 거기에도 1 하나 빼면 나머지도 다 5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잡는 거나 아니면 나머지 합이 6이던가 여기 좀 세놓게
6이던가 아니면 나머지 합이 11이면 돼요. 나머지가 어차피 0에서부터 4까지일 거기 때문에 3개 더해서 16은 못 가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0, 1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2개는 그냥 5의 배수면 되고 하나가 나머지 1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인 케이스는 여기가 0, 2, 4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2, 3 가능하죠. 이렇게 2개 정도가 있겠지? 아, 2도 있겠네. 일단 셀게요. 0, 3, 3도 쓰자. 다른 거. 이렇게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쓸 거면 이렇게 쓸게. 0, 0, 1은 없으니까 0, 2, 4 0, 3, 3 1, 2, 3 그럼 1은 끝났으니까 2 정도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나머지 11 나오는 거는 3부터 시작해야 가능하지. 이렇게 얘밖에 없겠네. 괜찮아요? 이렇게밖에 없을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나머지가 모두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랑 여기만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나머지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머지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자, 한 놈은 나머지가 0, 한 놈은 2, 한 놈은 4야. 근데 나머지 0을 쓸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쓰려면 거기다 0을 집어넣어도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요 0을 표현하는 녀석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5a 플러스 5로 잡을 거야. 그럼 내가 0이 여기다가 0 넣어도 그냥 자연수 5가 나오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5b 플러스 2 정도로 잡을게요. 이렇게 잡자는 소리야. 그럼 얘 나머지 0이네, 나머지 2이네, 그 다음에 나머지 4이네. 얘가 합쳐서 몇이면 돼? 21이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더하게 되면 숫자끼리만 더하면 11이니까 5a 더하기 5b 더하기 5c가 몇이면 돼요? 10이면 되는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로 내가 중복조합하게 되면 여기에 0 넣어도 되고 여기 1 들어가도 되고 여기 2가 다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0, 0, 2가 들어가도 되고 1, 1, 1 들어가도 돼도 어쨌든 무조건 다 자연수 나오잖아. 나머지 0, 2, 4 이내로. 괜찮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3H2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의로 얘가 나머지 0, 내가 나머지 2, 얘가 나머지 4로 썼지만 바뀌어도 되잖아. 싹 다 자리 바뀌어도 괜찮죠. 그러니까 자리 배열하는 몇 가지? 3패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얘 나머지 1, 2, 3이니까 얘는 좀 더 쉽죠. 5a 플러스 1, 5b 플러스 2, 3이란 녀석이 21 정도 되니까 5a 더하기 5b 더하기 5c가 몇인 거야? 15 정도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면 돼요? 3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3h 3에다가 뭐 하면 돼? 배치하는 3팩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연습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계속 해야 실전에서 한번 써볼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쓸 수 있어야 뒤에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써야 돼. 중국적으로 다 세는 건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다 세는 거 지금 잘못해서 틀렸다는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건 잘한 건데 이거를 해야 여러분들 뒷장에 혹시나 이거를 풀고 틀리신 분들은 이걸 해야 29번을 맞출 수 있었다는 소리야. 29번도 쉬우니까 30번은 틀려도 돼요. 어쩔 수 없거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봅시다. 29번이야말로 진짜 세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다 세야 되거든. 근데 세는 게 막 엄청 지저분한 걸 세라가 아니라 그냥 나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29번은 꼭 맞춰줘야죠, 우리가.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에 일단은 첫 번째 A, B 구하는 거는 문제가 절대로 안 돼요. A는 10분의 3, B는 10분의 4. 이거는 문제가 되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이거까지는 그냥 갈게.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편하죠.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야. 그치? 그거까지는 문제 없어야 되고.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어떤 거예요? 몇 개를 뽑은? 자, 크기 이렇게 쓸게. N이 3인 표본 뽑아서 걔네 평균을 낸 녀석이 몇 이상? 2 이상이야. 그럼 내가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X값이 그러니까 변수가 1, 2, 3, 4잖아요. 그럼 걔네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2 이상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얘는 합이 몇
10초가다, 6초가다 받아들이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 구하는 거야? 얘네 평균이라는 소리는 세 개의 합이 6보다 커지는 경우를 구하라는 소리야. 너무 많아 보이지 않니? 거꾸로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1에서 이걸 구할 거야. 세 개의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가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평균 이거는 합으로 바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합이 3일 때 뭐밖에 없어요? 111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네 나열하는 거 한 가지 그냥 몇이야? 10분의 1의 세제곱 끝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자 합이 4가 되는 건 112밖에 없죠. 그치? 그럼 얘는 10분의 1짜리가 2개에다가 10분의 2짜리가 1개에다가 나열하는 거 3가지죠. 3팩이 2팩이니까. 괜찮지? 독립시행의 확률로 써도 돼요. 30 몇 이렇게 해도 괜찮아. 3개 중에 몇 개 나오고. 근데 그냥 이렇게 나열로 쓸게. 자, 그 다음에 합이 5가 되는 녀석은 1, 1, 3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났으니까 1, 2, 2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는 끝났으니까 요 2개 정도 되겠네. 괜찮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어떻게? 요거 이거 좀 지울게. 살짝 쓸게요. 여기 어떻게 돼요? 1 나올 수 있는 거 2개에다가 3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에다가 나열하는 거 3가지. 얘는 1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에다가 2 나올 수 있는 거 2개에다가 나열하는 거 3가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요거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쓸게. 합이 6 나오는 것도 해야죠. 1, 1, 4 가능할 거고 1, 2, 3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1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2 정도도 가능할 거고 뭐 3으로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3가지 정도 되겠네.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얘가 또 세보자. 얘는 어떻게 돼? 10분의 1의 제곱에다가 10분의 4짜리가 하나일 거고 얘 나열하는 거 3가지. 그럼 여기는 10분의 1 하나, 10분의 2 하나, 10분의 3 하나에다 나열하는 거 3팩이죠. 셋 다 다르니까 괜찮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뽑을 때. 그 다음 요 녀석은 그냥 10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구했을 때 얘네 다 더한 값 구하래요. 어차피 분모 다 몇이에요? 1000이잖아. 그 위에 것만 계산해서 1000분의로 바꿉시다. 자 여기 1, 여기 몇이야? 2 곱하기 3, 6. 여기는 3 곱하기 3, 9. 여기 몇이에요? 12. 여기 12. 여기는 36. 여기 8 정도 나오겠네. 그럼 쭉 다 더하게 되면은 뭐 7, 16, 28. 그 다음에 여기 40, 76. 그럼 여기가 84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몇이야? 1-1000분의 84. 자, 얘 약분을 좀 합시다. 얘 약분을 미리 해놓자. 이렇게 해서 하나 헷갈리면 이 정도 되겠다. 250분의 바로 4로 할 수 있겠네. 그럼 끝이네.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250분의 몇이라는 소리야? 229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이 정도는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시간이 없었겠지? 그거 다 써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8번 연습해야 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안 썼으면 이 하나는 더 맞출 수 있었다. 좀 차분히 풀면서. 자,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좀 많아요. 물론 계산 자체가 엄청 어렵다는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0번이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인데 자 30번 볼게요. 자, 세 개의 상자 ABC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을 넣으려고 한대요. 각 상자에 적어도 1개의 공을 넣을 때 자, 2개 이상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말이야. 어쨌든 자,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아무거나 2개를 뽑아도 번호의 차가 4 이하여야 돼. 그럼 일단은 전체부터 얘네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서 여러분 조건부 확률 할 때 구하면서 케이스가 나눠지면서 거기서 몇 개를 빼낼 수 있는 조건부 확률이 있고 얘는 그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냥 전체 구해놓고 따로 구합시다. 자, 전체부터 구할게요. 자, 전체에는 세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세 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가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있으니까 전체 케이스 일단 이것부터 할게. 전체 케이스 어떻게 돼요? 자,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은 1, 2, 3, 4, 5, 6, 7. 자, 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3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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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치? 3개. 요게 몇 개? 3의 7제곱. 이게 전체인데 여기서 어떤 케이스가 빠져야 돼? 둘 쪽에 몰빵 때려지는 경우가 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고 완전 진짜 생전체고. 자, 그러면 2개만 나올 때. 그러니까 한쪽에 공이 없을 때 세보자. 그러면 뭐부터 세야 돼? 누가 빠질지 고르면 되죠. 몇이야? 3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C가 빠졌다고 쳐봐. 얘 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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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괜찮아? 2의 7제곱 괜찮아요? 2의 7제곱 오케이? 근데 어떤 케이스 빼야 돼? 한쪽으로 몰빵 때려지는 몇 가지? 2가지 빼야 되죠. 괜찮아? 요거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들어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여기서 못 빼면 돼? 얘랑 얘를 빼면. 그게 뭐란 소리야? 한 개씩은 들어있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개만 들어있을 때를 구한 거고 여기는 한 개만 들어있을 때 구한 거니까 얘를 배열할 수 있는 전체에서 얘랑 얘를 빼버리면은 한 개씩은 들어있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계산 어차피 나중에 하긴 해야 되는데 냅둬 볼게. 얘분의 얘 빼기 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3의 7제곱 분의 3의 7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7 마이너스 2에다가 요게 되면 된다. 요게 전체 확률이야. 이게 분모에 깔리는 확률이에요. 괜찮아요? 요게 분모에 깔리는 확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을 좀 볼게. 자, 2개 이상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자, 임의의 공에 적힌 번호의 차가 4 이하일 확률이니까 자, 1, 2, 3, 4, 5, 6, 7이면 자, 누구랑 누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1이 있으면 6과 7이 있으면 안 돼요. 그치? 4 이하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그 안에 2개 이상 들어있으면 어떤 공도 4 이하가 그러니까 4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2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안 돼? 6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네 서로 피해야 될 상대야. 나머지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얘네끼리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뭐부터 할 거냐면 누구부터? 1부터 배치시켜. 7부터 해도 괜찮아. 1부터 할게요. 1부터. 자, 1부터 배치할게. 1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3가지. 써놓을게. 자, 어떻게? 1 배치. 괜찮아요? 자, 3가지. 자, 여기 1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7 넣어볼게. 7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7. 1 있는데 못 들어가지. 그치?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개? 2개? 그치? 2개. 얘 7 배치. 괜찮아요? 자, 여기 7 넣었어. 자, 이제 6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6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개야? 누구만 피하면 돼, 6은? 일단 지금 1만 피하면 되지. 몇 개? 2개죠. 6 배치. 어디 넣을까요?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되거든. 여기 또는 여기니까 여기 넣을게. 과감하게.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자, 누구 배치할 거냐면 6이랑 또 상극인에 누구 있어? 2 있잖아. 2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6만 피하면 되잖아. 2가지. 2 배치. 괜찮아? 그럼 이제 3, 4, 5는 어때요? 자유롭죠. 아무 데나 가도 되지. 그치? 그럼 몇 가지? 3의 세제곱. 이게 3, 4, 5 배치. 이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떨 때예요? 내가 그냥 막 배치했으니까 자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 했을 때 이렇게 배치했는데 자, 2 배치할 때 2가 1로 들어가고 3, 4, 5가 이쪽에 다 몰빵 때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두 군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들 어때야 돼? 여기서 또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체 케이스야. 그러니까 고루 다 분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A, B에 몰빵 때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빼야 돼? 2개가 들어가 있는 때 빼야 돼요. 근데 뭐 1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을 거야. 어차피 1과 7이 같은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1개 들어가 있는 데는 없을 거야. 근데 여기도 뭐 할 거야? 일단 안 들어갈 거 구하자. 3개 하나 골라. A, B, C 중에 하나 택일할게. 저 안 들어갈 거 택일. 버릴게요. 괜찮아?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뭐 사실 여기서 이거를 뭐 미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곤란 이거 미리 하지 말자. 이거 미리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게. 그냥 여기서 애초에 그 다음에 버리면 돼.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1은 그냥 자유롭게 배치시키자. 상관없을 것 같아.
자, 1부터 배치합시다. 세 가지. 1 배치. 똑같이 할게. 1. 그 다음에 자, 7 배치. 두 가지까지 똑같아요. 7 배치. 그럼 자연스럽게 얘 버려지는 거야. 이제 두 군데만 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 6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6 배치. 자, 2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여기 피해야 되잖아. 2. 6 피해야 되니까 2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3, 4, 5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주시는 게 뭐야? 요게 분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분의 전체 케이스 몇 가지예요? 3의 7제곱. 어차피 3의 7제곱 날아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뭐 분의 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얘 분의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요.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경우의 수 문제잖아요. 완전히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 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30번에 여러분들이 순열조합 같은 그러니까 고1 거 같은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완전히 이건 경우의 수 문제로 나온 거라. 근데 요즘에 이렇게까지 내진 않거든. 이렇게까지 대놓고 완전히 경우의 수로 내는 경우들이 많진 않아서 요즘에 나오는 그 조건방류 문제들은 대부분 그냥 확률로 해서 직접 세다가 그 중에 케이스를 뺏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더 많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연습은 해놔야 된다는 소리야. 자,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30번에 이 정도 나오면 풀면 좋겠지만 틀려도 등컷 이거 정도면 그래도 좀 내려갈 거예요. 뭐 4점이 통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